훈남 인싸! 외로워도 슬퍼도 어렵고 힘들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나.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보통의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는 종합 시사 예능 기획 토크쇼 성남 인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가dem씨 영미. 저는 가dem씨 영상입니다. 네, 영선 씨. 만약에 우리한테 타임머신이 있다면 언제로 좀 되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무조건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학창 시절에 쌓아둔 추억이 많기 때문에 학창 시절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타임머신은 없어요. 걸어왔거든요. 네, 타임머신은 타고 오지 않았지만 학교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 모실 인싸님은 학교와 관련되신 분인가 봐요? 오늘 모실 인싸님께서는요, 학창 시절에 아이들의 마음을 좀 두근두근, 심장을 쥐었다 폈다 하셨을 만한 그런 분으로 좀 모셨습니다. 방송국에 아이돌이 있다면, 네, 효성고에는 이분이 계십니다. 효성고 인싸 송재택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효성고에 근무하고 있는 체육교사 송재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체육 담당 교사이시고 이렇게 또 훈남이시고 비주얼적으로 아예 좋으시다 아닙니다. 보니까 네. 네. 많은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의 심장을 좀 두근두근하게 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냥 그런 바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시다 보면 뭔가 기억에 남는 일화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한 가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 일화요? 제가 정말 아끼는 남학생이 있었고 네. 정말 아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네. 그 학생들 둘이 교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1학년 때. 이성교제. 네. 네. 근데 그게 부정적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는 네. 긍정적이에요. 항상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상담도 하고 그리고 좀 좋은 쪽으로 항상 이제 안내를 했었는데 네. 유도하고 했었는데 네. 이상하게 그때만큼은 둘이 이렇게 서로 좋아하면 안 됐었을 만한 그런 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남학생도 뭐 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게 뭐 강했고 여학생도 되게 야무졌던 친구고 그래서 이제 아쉽게도 그 친구가 이렇게 서로 좋아했던 감정을 이렇게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잘 되고 만족스러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네네. 미안했는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러실 수 있죠. 학생들 미안합니다. 네. 사실 교직이라는 부분이요, 그냥 일반적인 직종하고는 다르게 여러 가지 두루두루 좀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교직을 특별히 선택하게 되신 어떤 에피소드나 계기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계기요. 사실은 저도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보면 물론 이제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네. 1, 2, 3학년 때 다 진로진학의 체육교사였어요. 근데 그냥 바람뿐이었고 네. 또 사실은 아버지나 어머님이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네. 이제 저도 아르바이트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대학교 4년을 그리고 군대 2년을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뭐를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했던 일을 이렇게 보니까 다 6년, 7년 동안 다 가르쳤던 일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게 내 천직인가 보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하고 네. 그래서 뭐 기회가 잘 돼서 네. 그래서 지금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계신 이 효성고등학교에는 어떻게 입사를 하시게 되셨는지. 잠깐 그 시간 강사라고 하죠. 네. 그래서 다른 타교에서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아는 뭐 이렇게 교수님이 이제 일을 도와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그 일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도와드리는 건 맞는데 하고 싶은 건 또 교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돼서 또 제가 여기에 이제 할 수 있는 근무 딱 그 시기가 돼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력서 내고 도전을 했는데 또 운 좋게 예쁘게 봐주셔서 일을 하게 됐죠. 네, 우리나라가 사실은요, 체육이라는 그 교과 자체가 특히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네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체육교사를 쭉 생활하시면서 우리나라 고교에서의 체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저한테보다도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체육 활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 왜냐면 아이들이 사실은 지금 고3, 제가 고3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11월 셋째 주에 수학 능력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이들은 체육 활동을 더 하고 싶어 해요. 예. 저는 체육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전 세계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활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그 혹시 그런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체육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었나요? 사실 처음에는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저도 이제 어떠한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을 영상을 찍고 그거를 편집을 해서 그거를 아이들한테 시간이 되면 올려주고, 그래서 이 과정이 좀 반복이 됐었는데, 자, 3구 같은 경우 마찬가지 팔꿈치가 옆구리에 있어야 되고요. 뭐 다행히 저는 3학년이라서 거의 매일 등교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많이 진행을 했어요. 예. 그러면 교사분들께서는 코로나라는 게 미리 예고하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럼요. 예. 근데 그걸 다 찍어서 올리고 막 이런 분들이 많으셨겠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사실은 이렇게 알려주고, 사실 이렇게 교재 연구를 하고 나서 학습을 하시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또 찍어야 되고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특히나 이제 체육교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론적인 것보다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많이 안 해서 이런 또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네요. 아마 이렇게 교편 네네. 잡고 계신 분들께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육 공백 없이 이렇게 코로나를 잘 넘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긍정적으로. 네, 교사 생활 하시면서요, 뭐 초보이실 때라든가 좀 어려우셨던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근무할 때 사실은 우리 학교가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가 있어요? 네, 기숙사가 있어서 남학생들 소수 인원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먹고 자고 학습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 근무하면서 우리 학교의 장점은 교사가 학생들을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교사가 학교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 감독도 해야 되고 하는 게 맞는데, 저는 그때 같이 자고 같이 등교하고 저는 출근을 해서 가르치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가 힘들다면 힘들었는데 지금 되짚어 보면 소중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또 발판이 돼서 제가 조금 더 다른 쪽에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 우리 아이한테도 선생님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만약에 네네. 자제분의 담임 선생님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저희 아이의 담임 선생님, 미래의 담임 선생님한테, 네. 아이 아빠입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꾸집어 주시고, 그리고 칭찬 많이 해주세요. 칭찬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네요. 훌륭한 교사는 칭찬을 많이 해주고. 네. 아니 근데 또 채찍질도 있어야 돼요. 네, 채찍질과 함께 칭찬을 많이 네네네. 해주는 네네. 교사. 네네. 네, 그렇군요. 아까 그 교사 처음 하실 때 좀 힘드셨던 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교사 생활 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근황을 들었을 때 그냥 뿌듯하죠, 항상. 뭐 잘 되고 못 되고는 개인의 이제 뭐 차이겠지만, 그냥 졸업하고 나서 그냥 문득 그냥 문자, 카톡, 전화 이런 걸 받았을 때 참 뿌듯해요. 그리고 반갑고. 지금 이 방송을 만약에 효성고 친구들이 보고 있다면 카톡, 문자, 네, 하면 선생님이 뿌듯하시대요. 네,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고3 수험생들을 맡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우리 아이들한테 전국에 있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고3 수험생들한테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다면 12년간 학창 시절에 본인이 이제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 없이, 그리고 평정심을 진짜 잃지 않고 유감 없이 발휘했으면 좋겠고, 건강 관리 잘 하고, 혹여나 본인이 이제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와도 전혀 뭐 무너지면 안 되고, 이게 발판이 돼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서 또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고를 가졌으면 합니다. 네네. 선생님이 아니라 아빠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좀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네네. 애정이 담긴 잔소리인데 네네. 그렇구나.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에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먼저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코로나가 끝나면요. 조금 더 편안한 수업을 하고 싶고요. 아이들도 사실은 처음에는 마스크 쓰고서 수업하는 것조차가 힘들었어요. 그쵸. 조심스럽고 방역 수칙을 아무리 지켜도 그랬는데 지금은 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지 체육 활동을 잘 해요. 마스크 쓰고요. 예, 잘 하는데 위험할 수는 있는데 이제 적절히 본인들이 이제 맞춰서.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 진짜 마스크 벗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예. 뭐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 체육교사로서 그게 큰 바람이 아닐까.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초반에 인기 스타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아이들의 심장을 두근두근거리게 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선생님이 정말 아이들을 가족 같은 느낌으로 보셨던 게 아닐까. 이렇게 사랑을 담고 애정을 담아서 아이들이 네. 그 앞에서는 아예 잔소리예요 하더라도 이런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또 애정이 많고 사랑이 많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저는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희도요 선생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네. 선물을 좀 준비했거든요. 선물 좋아하시는군요. 네, 선물을 준비했는데 네. 그냥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저희가 퀴즈를 맞춰야지만 네, 네. 선택을 하실 수 있고 퀴즈를 못 맞추면 랜덤으로 드립니다. 실망하실까봐 랜덤으로 드립니다. 네, 네. 퀴즈 내주시죠, 작은가님. 네, 쉬운 오늘의 걸로. 퀴즈입니다. 네네. 또 저희가 성남 인싸니까 네. 성남에 관련된 문제를 준비해봤어요. 네. 성남시의 시목은 무엇일까요?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혀요. 가을이 되면 가로수에 많이 있고요. 은행나무. 정답입니다. 네.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뜬드린. 그죠. 알고 계실 것 같았어요. 네, 뭐- 알고 계실 것 같았어요. 네. 시화도 뭐 말씀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맞히셨으니까 저희가 선물을 고를 수 있도록. 네. 네네. 선물이 뭐가 있냐면요. 바게트빵. 바게트빵. 좀 이상한데요, 잠깐. 먹거리예요. 네, 먹거리. 두구두구두구두구 어떤 거?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생선. 생선! 당첨! 진짜 생선이야. 저는 뭐 궁금해서 생선이라고 그런 건데. 생선! 어머! 비려, 어떡해. 어떡해.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어떤 느낌인지, 어떤 생선인지. 네, 이런 느낌으로. 네, 생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선물 인증샷과 함께 그러면 네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함께 하겠습니다. 성남 인싸!